오늘 이렇게 파동을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께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작과 주연을 맡은 박가영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동의 모녀 박가영입니다. 네, 상우역의 안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연역의 황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동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한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이후로 다시 관객과 만나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배우님?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에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한번 상영하고, 네, 이번 서울 독립영화제 상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영화제마다도 관객분들의 좀 성향이나 또 의견들이 좀 감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가영 배우님부터.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상영을 하고 서울 상영은 오늘 처음인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 오시는 관객분들이 또 굉장히 영화를 심도 있게 보시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도 저기 앉아가지고 한 번 더 관람을 했습니다. 관객분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설레면서도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떨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한주 감독님 영화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 첫 머리에 그 박가영 배우의 목소리로, 문영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 뭐 기존에 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저도 어떤 글을 쓸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가영 배우님 아는 분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글들을 이렇게 좀 쭉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선물을 해주셔서 영화에 쓸 수 있었어요. 네, 두 번이나 쓰이는 글로 등장하는데, 상우가 문영을 흔적을 뒤쫓는 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관객 입장에서는 상우가 문영을 이해해보려는 여정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뒤쫓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구조가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고, 그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구조를 먼저 생각하진 않았고요. 먼저 사실은 이제 문영의 이야기가 단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서 장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상우라는 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로드무비 형식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쩌면은 좀 이야기가 이제 많이 어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영화들, 상실이나 이제 그 상실을 대하는 애도와 관련된 영화들, 그런 형식들에 대한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큰 이제 도움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이 글을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좀 구조를 좀 더 뒤죽박죽 만들어 보자. 왜냐면 이 영화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기억이라는 거는 어쩌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또 온전한 나의 기억이 또 왜곡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기억들이 마치 좀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관객들의 개입과 해석을 적극적으로 요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안병호 배우님이랑 저기 황상영 배우님한테 인사도 안 듣고 다짜고짜 보려고 시작해 버렸는데 죄송하고요. 그냥 안병호 배우님 인사 말씀 들으면서 네, 또 네.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 역을 맡은 안병호고요. 오늘 영화 보러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영화 보기에 굉장히 오늘 날씨랑 영화 분위기랑 맞아가지고 여러 관객분들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 상관 앞에 왔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이거 살짝 긴장도 되고 아무튼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병호 배우님한테 말씀을 이어가볼게요. 사실 안병호 배우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인사말을 저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이 영화를 너무 가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경솔했네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감독님이신 이한주 배우이시기도 한 우리 감독님과 닮으셨어요. 느낌이 칭찬이시죠? 그럼요. 제가 여기서 뭐 욕을 할 이유는 없어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서는 어떤 실체가 없는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부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기댈 곳이 없이 연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기댈 곳이 없기도 했어요. 저는 문영은 종영과의 많은 대사가 있고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저는 거의 저 혼자 그 장면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래서 감독님께 많이 기댔습니다. 저는 매 계속 장면마다 물어보고 장면마다 좀 헷갈리거나 어떻게 턴의 매너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감독님은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제일 잘 알 거야. 너가 제일 잘 알 거야라고 해주셔가지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기댈 곳은 나밖에 없구나 해서 농담이고요. 잘 네. 얘기해가면서 잘 찍었어요. 근데 약간 해몽을 더하면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그러니까 이 인물의 핵심 감정이 죄책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그냥 고독한 상태로 연기하는 것이 캐릭터와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맞습니다. 네. 황상경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종현이라는 인물은 두 사람을 매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을 버티고 있는 실체니까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 인물들도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실체적인 인물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배우님이 나와서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영을 향한 감정이 단선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느 편으로 이렇게 제가 딱 규정할 수 없게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연기하시면서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문영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질문을 장엄하게 했나요? 이성적인 아니죠. 캐릭터, 인물이 인물을 대할 때 제가 문영이 네. 이성적인 어떤 사랑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 아니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풍성하고 네. 두껍게 표현을 해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배우님이 그걸 그렇게 제약하시면 안 되죠. 네.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 문영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늘 이렇게 뒤에서 한 발 뒤에서 지켜봐주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뢰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아마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영화라서요. 어떤 걸 여쭤볼까 하다가 보통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감독님한테 하는데 왠지 가영 배우님이라면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문영에게는 녹음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자아내는데 시작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듣고 복귀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의미들을 쌓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배우님은 문영이 그 녹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다? 혹은 왜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물론 감독님과 문영이 녹음을 하는 습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었는데 시작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문영이라는 인물은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실은 고향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기댈 곳이 없고 혼자서 계속 혼자 있는 인물이고 혼자서 서성이는 인물이고 혼자 많은 것들을 좀 감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직장에 있는 공간에서도 문영은 사실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들의 소리들을 채집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과정에서 종현이 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 현지가 해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도 나를 조금은 지켜줄 수도 있나 라는 것 나를 지지해 줄 수도 있나 라는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확신이 됐을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고민하는 오히려 여지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녹음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사 안에서. 근데 그걸 다시 듣는 것에서 제가 약간 한 방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문영이라는 인물은 약간의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오늘을, 어제를, 순간들을 곱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장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착순 세 분께 서독제 전통인 생각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부터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로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겨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로케이션을 하시는 그 고민과 그 비하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장소는 여기가 이제 남원이라는 곳인데요. 그 남원에 우연히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동네를 좀 찾다가 영화를 준비하려고 갔던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갔다가 그 마을 초입구에 장례식장이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뭐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을 초입구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이제 구상을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가영배랑 같이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장소를 같이 이제 제안하고 같이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장소를 이제 가영 배우 마침 또 친구분도 거기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도 거기 현지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장소도 협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막 큰 예산을 가지고 찍은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장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주변 분들의 협조가 좀 많아서
이제 그 장소에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이라는 겨울이요? 일단은 시나리오 상에도 이제 사실 눈이 더 많은 설정이었거든요. 상어가 마지막에 그 광활한 평야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도 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날씨가 아무래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 장소를 갔는데 나뭇잎도 다 떨어져 있고 비록 눈은 없었지만 그 건조한 느낌이 굉장히 영화의 톤앤만으로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추웠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물의 감정들이랑 계절도 그렇고 장소가 갖고 있는 좀 폐쇄적인 느낌도 그렇고 이런 게 이 영화의 톤이랑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실 때 춥게 느껴지셨죠? 보통 여름에 찍으면 엄청 더운데 덥게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춥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저기 두 번째 앉으신 분 손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목도리 하신 분. 네, 엄청 반갑고요. 감독님이랑 가영 언니는 지난주에 구독돼서 봐가지고 지난주인지 이번 주인지 지금 개념에서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언니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부국제, 부독제 오늘까지 좀 이 영화를 4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에서 좀 약간 제대로 보는 느낌? 그리고 영화의 러닝타임이 그렇게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상우랑 그 다음에 그 종현이 밤 시간에 현지의 식당에서 그 술을 마셔요. 상우가 약간 삐딱한 자세로. 근데 분명히 그 문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함에도 불구하고 문영이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누가 그랬어라고 물어봤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종현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기억되고 있는 무존재로서의 문영이 느껴졌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시퀀스가 그 문영이 그 종현의 집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새벽 시간에 그 엄마가 그 보여줬던 앨범을 한 번 더 열어서 그 본인이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가요. 그리고 그 종현은 이 친구가 지금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아는데도 이렇게 그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두 장면이 너무 영화가 끝나고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좀 많이 울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좀 곳곳에서 들려가지고 저와 같은 동지들이 좀 여러 명 있구나 싶어서 조금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좀 약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그 장례식 장면에서 영정사진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담배를 잠깐 필 때 보면 왜 그 상주분들 팔에 끼는 그 노란 색깔 있잖아요. 그 둘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례식이 어쩌면 그 종현의 엄마의 장례식이기도 하지만 시간 차이를 두고 문영의 장례식이었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영정 사진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했던 것은 감독님이 의도였다면 정말 똑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그 감독님한테 자주 말씀드리게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제발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이 네. 말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하셔가지고 자리를 저랑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정사진을 일부러 이제 포커스 아웃을 나눈 것은 종현의 엄마의 장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양의 장례식일 수도 있다는 의도를 사실 중첩적으로 넣은 부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고 있는 것도 종현이 이제 부모를 이제 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두 줄, 그리고 상호는 한 줄이거든요. 그건 이제 아내를 잃었을 때 이제 상복을 입는 상주안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고 관객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상호가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조금은 이 영화 더 이제 감정적으로 다가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신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면 배우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대화를 하고 나서 찍은 장면들이겠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저도 질문을 했었고 그 장면에서 대답을 들어서 그 의도대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서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감독님? 그럼요. 아니, 영화는 이건 다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사실 뭐 어떤 사건이 중요하거나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뭐 영화들마다 이제 영화를 보는 방식과 태도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영화는 그게 더 중요한 영화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영화가 있어서 저희 영화가 독립영화제라는 곳에서 상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할 때부터 이 영화 끝나고 이 영화가 뭐 장기적 쾌감을 주는 영화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많이 싸우시고 이 영화를 보고 같이 오신 분들끼리 서로 다투시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영화도 있구나라고 조금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사실 박가영 배우님도 어떤 일정한 선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겠네요. 그 후반부 장면은? 저는 사실 문영은 그 기찻길에서 사라지는 거, 거기까지가 문영의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뭐 장례식 장면에서도 물론 문영이 등장을 하지만, 문영은 사실 정말로 실존하지 않는데 등장을 하는 셋이 만나는 장면이어서, 저도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제가 문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더 의도적으로 생각하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영은 문영으로서 존재하는 시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문영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관객의 것이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제 앞에 계신 분 질문 받을게요. 아, 저기 뒤에도 있나요? 아니죠. 네, 마이크가 뒤에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영화에서 또 보고 왔는데, 저도 녹취하는 그 과정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그 녹취가 그 문영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고 하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면서 거기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다니는 장면인데,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음악을 듣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 녹취한 걸 다 들으면서 그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촬영하시면서 그냥 빈 상태로 그냥 이어폰만 꽂고 촬영하신 건지, 아니면 뭐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촬영하신 건지 궁금하고, 안병호 배우님 거기 산에 쫓아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되게 빠르게 부르셔서 혹시 아시지 않으셨는지, 한 번에 그냥 그 촬영이 끝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병호 배우님부터 부탁할까요? 네, 그 테이크가 한 8번 갔었나요? 네, 좀 꽤 많이 갔었고요. 제가 그 씬을 찍다가 넘어졌는데 손에 밤송이가 박혀가지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감독님은 이렇게 울상을 치면서 못하겠다고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한 번에 가진 않았었고요. 한 8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르는 걸 잘 못 불러서보다는 그
다 부르고 나서 넘어져서 우는 장면에서의 감정이 제가 잘 안 올라와가지고 그거에서 NG가 조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타는 시퀀스가 영화상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문영의 여러 자전거를 타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좀 찍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통을 위해서 뭔가를 듣진 못했어요. 네, 제가 막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편집도 하셨죠? 아, 네. 편집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편집이 좀 원서도 이제 완성될 때마다 오늘 이제 영화 보러 와주셨는데 편집 감독이 좀 김영덕 기자님이라고 네, 이제 계속 봐주시면서 또 이제 피드백도 주시고 그거 또 맞춰서 또 제가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죠. 혹시 음악은요, 감독님? 음악은 이제 저희 동시 녹음을 같이 해줬던 이제 친구가 음악도 작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음악이랑 그리고 이제 섬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영 배우님이랑 오랜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소개를 받게 돼가지고 그 두 분의 음악들을 이제 좀 같이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정말 편집점이 좋았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문영이 초반부인데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상우가 달리기 하는 운동장 장면으로 확 넘어갈 때 그때 음악도 들어오잖아요. 전 그 타이밍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악은 사실 부산 영화제 때 상영을 하고 바뀌었어요. 음악이 새로 그 사이 동안 저도 이제 큰 극장에서 영화를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때 상영할 때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그 음악도 새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음악 만들고 해서 이제 새로 들어간 음악입니다. 거기랑 마지막 크레딧 곡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그 톤이. 그 황상경 배우님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한주 감독님이 배우이시기도 한데 그 또 연출은 다른 영역이고 또 특히 연기 디렉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셨다고 느꼈어요? 이번 영화를 함께 하시면서 감독으로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춥기도 했고 또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내야만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그 한주 감독님을 보면서 무슨 이제 촬영 나올 때 무슨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뭔가 되게 무장을 하고 자기만 따뜻하게요? 정신무장이에요, 정신무장. 그래서 되게 배우로서만 이렇게 봤던 친구인데 되게 감독으로서 카리스마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특히 뭐 산에서 찍거나 그럴 때는 진짜 열악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여기적인 디렉팅은 아무래도 같이 연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기다려 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잘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언어가 달라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그 부분은 소화하셨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뭐 결기에 참 정신무장하고 있었다 하는데 사실 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쓰고 그런 마음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쓰게 된 데는 어떤 내 안에서 촉발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내가 보고 싶거나 내가 극복하고 싶거나 내 안에 억눌려 있는 것을 커내고 싶거나 저는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보면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강해서 이 영화는 저의 개인적인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시기에 이제 뭐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시기도 되게 많았었고 사람도 너무 만나기 싫고 사람도 싫었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한창 있었을 때 그냥 이제 그 마음속에 되게 비판적인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냥 되게 내가 막 사라져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라져서 미안했으면 좋겠고 막 슬펐으면 좋겠고 막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누군가한테 나서기도 되게 창피하고 뭔가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이제 다큐를 본 게 이제 청년 고독사 관련된 이제 다큐를 이제 우연히 보다가 그냥 이제 뭐 나름대로의 다들 이유가 있을 것인데 또 우리 뭔가 그 이유를 자꾸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 저게 너무 존중받아야 되는 일인 건데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정말 알아야 하는 어떤 뭐 사고가 있거나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만 뭐 그런 뭐 여러 복합적인 생각들이 이제 되게 많았던 시기에 이제 그 단편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열어보다가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되게 거대한 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제가 막 작가주의 영화를 막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글들을 그냥 막 쓰다 보니까 페이지가 생겨났고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이 좀 강해져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작가주의 뭐 영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내 이야기를 구현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작가주의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가영 배우님은 이 영화의 이제 제작자이시기도 한데 이제 배우로서 독립영화 많이 출연하셨지만 또 영화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A to G까지 함께 하셨던 경험은 굉장히 다른 경험일 거거든요.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우셨는지. 뭐 어쨌든 저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한 이후로 제가 굉장히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요. 네, 배우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크고 작든 짧든 길든 다 상관없이 한 작품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너무 느꼈고 그래서 더 그 애틋함들이 느껴졌고 애틋함을 경험했고 더불어서 제가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배우로든 또 혹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라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사실 촬영 때까지만 경험을 하니까 후반 작업이나 그 뒤에 일들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도 정말 끝이 없다라는 그 감독님들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현실로 와닿았고 앞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도 감독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응원과 그리고 자꾸 잘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많은 반성도 했고요. 네, 정말 소중하고 참 네, 그래서 정말 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독립영화 이제 감독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영화는 언제 개봉해?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누구 나와? 막 누구 배우 누구 나와? 막 이런 거랑 그럼 부산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소개팅이나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제작자로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외적인 일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고독에 빠져있는 감독을 사기를 북돋는 일도 있거든요. 어떠셨는지. 예,
참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신경을 쓰면서 신경을 안 쓰는 척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되게 절실함이 있으셨어요. 엄청 절실한 마음으로 감독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곳곳에 저희 뭐 스태프들도 있고 PD님도 또 저기 계시거든요. 피디님 박수 한번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디님이 네. 피디님 어디 계세요? 네. 아, 네네네. 사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네.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죄송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가영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한 번씩 할까요? 사실은 저희 영화가 부산에서 상영을 하고 나서도 관객분들이 참 물음표를 많이 가져가시는 영화인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감독님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지만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했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 관객분들께서 그래도 이 자리에 남아서 저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신 거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3일과 5일 두 번 더 상영이 남았는데 네 혹시 또 그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연말이니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만나뵙고 싶었던 모더신데 김현민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영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저도 부산국제영화제 이후로 오늘 4번째 관람을 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정들이 계속 다르고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N차 관람을 네,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2번의 상영이 남아있거든요. 또 볼 때마다 아마 더 재밌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2번 보고 오늘 3번째로 영화를 봤는데 저한테는 아까 그 음악이나 이런 게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데 뭐지?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되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객들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튼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다는 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방구석에서 열심히 혼자서 막 준비하던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먼저 감격스럽고 그리고 아까 가영 배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기자님이랑 저 예전에 영화 계속 준비할 때도 기자님이 막 그 영화들 리뷰하고 이랬던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모더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번에 그래도 영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설레었었고 이제 부산에서도 그렇고 GV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보시면 이제 관객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배우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사실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봤는데 그 영화가 좀 어려웠고 어쩌면은 뭐 이거 뭐야 막 이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도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처음 영화를 했을 때 보면서 이거 뭐야 했던 영화들을 근래 다시 보게 되면서 되게 좋은데? 라고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파동이란 영화가 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독립영화들은 막 개봉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번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가 이 파동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될 수도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조금이라도 더 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영화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지부를 하면서 사실 영화가 되게 많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자리들이 있다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와 주시고 저희 영화가 좀 더 많은 곳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여러 곳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는 한국 독립 영화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의 진심이 담긴 얘기 잘 들었고 배우분들도 다 여러 차례 이 영화를 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오늘 시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소독제 앞으로 계속되니까 쭉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